미성년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말하면서도 끔찍하고 화가 나는데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못하는 게 3년 진짜 아무 말도 안 돼. 외국 사람 친구들과 재미있는 법 배우기 외사친 법사 시즌2 MC 김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녀 외사친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메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온 리기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 10년? 됐고요. 똑같아요. 쌤? 네. 놀러 가봤던 곳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저 통영 되게 좋아합니다. 통영? 저도 통영을 아직 대한민국 사람한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꼭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여동생과 8살짜리 조카 이네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최근 한국의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범죄에 관한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찾아보니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근처 성범죄자 정보가 나와서 여동생과 조카 걱정이 앞서고 안전한 한국의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외사친 법사가 알려주세요. 라파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어플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었어요. 성범죄자 알림 앱은 성범죄가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처음에는 아이나 청소년에게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감옥에 갔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만 정보를 등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그걸 사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도 신상 공개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오, 그 사람들에 대해 무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름, 그리고 나이, 그 지금 살고 있는 곳, 키와 몸무게, 현재 사진 같은 거, 성폭력 범죄 횟수와 전자장치를 달고 있는지까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걱정될 것 같긴 해요. 무섭잖아요, 네. 솔직히. 그러면 혹시 두 분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저 제일 충격받았던 거 하나 있긴 있어요. 그죠? 치약 조두순 사건. 예, 맞아요. 맞아요. 이해 못하는 게 네. 1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가 있는 게 이제는 나왔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술 취한 상태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낮았어요. 드랑크 한 상태면 더 벌이 더 심어야 돼요. 기술을 핑계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정말 죽을 때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맞아요. 저도 그 아이에겐 있을 거예요. 네. 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형을 살고 나오긴 했는데 네. 7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야 하고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 금지,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를 지켜야 하고 성폭력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아주 위험한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예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한 사람이나 3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은 출소하면 나라에서 이제 딱 지정한 그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가둬두는 겁니다. 뭐 사실 얘기 안 했지만 뭐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너 똑같은 거야. 나도. 아니, 프랑스랑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도 매년 성폭행은 좀 특히 많이 일어나지고 있죠. 통계 보면 진짜 작년에 약 10만 정도 진짜 사건이 있었고 10만 건. 그렇죠.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막 그 중에서도 성폭력은 지난 5년 동안 한 11% 늘었다고 하던데요.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러시아는 보통 성폭행하면 네. 3년 최대 20년까지. 강력한 처벌은 아니네요. 그렇죠. 3년 진짜 아무 말도 안 돼. 프랑스는 처벌이 어때요? 심각한 성범죄라면 7년? 보통 최대 7년. 10년 동안. 피해자의 그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사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각 나라마다 지금 다른데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요.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포르노 금지 관련 연방법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포르노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복사하거나 팔거나 사면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요. 성범죄 전과자라면 15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네,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입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은 그런 거 어떻게 처벌하고 있나요? 한국도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최근 어떤 사람이 포르노를 다운받고 보는데 이게 아청법 위반의 포르노였던 거예요. 놀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게 됐고 아청법 위반 영상물인지 몰랐다는 말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죠, 그쵸. 예, 초범이었는데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도 받게 되죠. 무조건 아청법 위반 영상물이면 그냥 실형 빵빵.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 확정.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손을 들지 마자. 그럼요. 성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은 일단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리 학사? 특히 이런 범죄에 대해 조금 관심 많습니다. 아, 네. 메가님께서? 네. 우리 메가님 어땠어요?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주제니까 네. 이야기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럼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맞습니다. 알려줘요. 한국 철별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너무 낮다고. 그리고 맞습니다. 진짜 조금 더 세게 부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법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